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입니다. 이 책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협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말이나 혹은 몸짓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협상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오직 협상을 잘하거나 못하는 상황이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은 본인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지 않아도 기념일의 호텔 식당 예약이나 연인과의 밀당, 자녀들과 사소한 언쟁, 은행 대출이나 자동차 구입, 항공권과 호텔 예약, 그리고 사업상 계약 등 셀 수 없이 많은 협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13년 연속 와튼스쿨 MBA 최고 인기 강으로 선정된 협상 코스를 가르치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협상 단계에 대한 노하우와 장점을 익혀서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크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에는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 파트 2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강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라에서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 즉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기 전에는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협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혼자만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2강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효과적인 협상법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상대방이라는 인식이다. 상대방 기분이 어떤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파악해야 한다. 협상에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거래에서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체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3강 진정한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처럼 인식의 차이는 소송과 전쟁을 부르는 요인이다. 인식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른 관심사와 가치관, 감성에 기인한다. 협상 실패의 원인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실패다. 의사소통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할 때 말하는 형식을 단정적인 말에서 질문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정적이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아이에게 당장 방 청소해 라고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이 왜 깨끗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내용은 협상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점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메일은 될 수 있으면 협상 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말투나 어조, 표정을 이메일 내용에 최대한 녹여서 나타내줘야 한다. 제 친구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메일에는 말투나 어조, 표정이 담기지 않아서 상대방이 오해나 기분이 상하기 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4강 표준과 프레이밍에 대하여를 살펴보면 상대가 스스로 정한 표준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협상 도구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어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해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이나 약속, 즉 표준에 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표준을 활용할 때 중요한 점은 프레이밍이다. 프레이밍이란 상대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장 매력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문구는 상대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표준과 프레이밍을 협상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표준 활용 시 과도하게 파고들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의 원칙은 협상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것을 얻는 점이다. 상대의 표준을 지적하는 일부터 소속된 사회의 단체의 표준을 어기는 나쁜 행동을 지적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표준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을 따르도록 은연중에 압박하는 것이므로 표준 활용 시에
말투가 매우 중요하다. 냉담한 말투는 협상을 방해하고 적절한 프레이밍으로 상대방이 부당한 선입견을 지녔음을 깨닫게 만들고 동시에 다정한 말투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강 가치의 교환장에서는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마다 매기는 가치가 다르다. 상대를 존중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소한 정당한 무용의 가치를 찾아내서 적절한 선에서 교환할 수 있다. 요점은 상대의 머릿속 그림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한 후에 다른 선택지를 찾고 목표에 대한 파일을 키워서 결국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6강 감정의 새로운 정의를 살펴보면 나에게 집중하는 감정적인 행동은 협상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공감은 협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협상에서 상대방의 무례하거나 불공정한 태도에도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감정을 통제했음에도 상대와 소통에 실패했다면 상대방이 신뢰하는 친구나 동료 혹은 고객 등 제3자나 공공의 적을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강 문화의 차이는 협상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인종, 종교, 언어, 음식, 의복, 음악, 성, 국적, 나이, 직업 같은 다양한 외적 요소의 동질성보다는 심리적인 연대감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먼저 상대방이 어느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상대와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간극을 극복해야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첫 번째 단계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인데 억지로 상대와 비슷해지려고 하면 역효과가 생긴다. 동질성보다는 차이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데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인식과 해결책을 가진다면 논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파트 2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강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밀. 회사에서도 부당한 대우나 대접에 맞설 때 표준은 보호책이며 표준을 염두에 두고 항상 협상에 임해야 한다. 모든 인사규정을 파악하고 정책에 어긋난 대우를 받은 사례를 기록하고 부당한 점을 지적할 때는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해야 한다고 조언해 줍니다. 11강 가격 흥정의 비밀은 표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면 협상이 쉬워지는데 애외를 요구하는 것도 표준을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 친근한 태도로 상대방과 가능한 많이 인간적으로 소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2강 마음을 얻는 심리 활용의 비밀장에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이해 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대화해야 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서 감정적인 지불을 하고 두 번째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들어준 후에 감정을 충분히 배려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린 다음 감정적으로 호응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상대방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감정적인 지불입니다. 이 문장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내용을 저는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별표 3개를 드리고 싶은 문장입니다. 네 번째 반면 위협은 좋은 감정을 악화시키고 사이를 갈라놓고 공포와 복수를 초래한다. 다섯 번째 대화를 시작할 때 굳은 날씨나 관료주의에 대한 불평등은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서로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섣불리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진실을 정확히 알 때까지 더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방법은 상대방 스스로 가상의 상황을 그려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을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그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강한 설득력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자녀교육의 비밀장에서는
때론 어른들보다 협상을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데요. 그 아이들에 국한된 세 가지 특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어른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것은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결코 아이들의 인성이 나쁘다거나 아이들이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다른 타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의 삶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절대 넘겨짚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해서 머릿속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엄마 나빠 라거나 동생 미워 라고 말한다면 엄마나 부모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우리 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라고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가 쿠키를 먹고 싶다고 떼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쿠키가 먹고 싶니? 그럼 우리 밥만 먹을까? 라고 묻거나 쿠키를 먹는 건 몸에 안 좋아. 대신 몸에 좋은 바나나를 좀 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담아서 아이의 의사를 묻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쁜 버릇을 고칠 때에도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엄하게 소리치는 것보다는 협상법을 활용해 아이와 역할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해보고 부모님이 아이의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역할 전환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을 정한다면 아이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4강 원하는 서비스를 얻는 비밀장에서는 여행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협상법은 정책에 대한 예외를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점입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 여러분들 꼭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그들이 크게 웃을 수 있도록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그들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공감의 말을 건네준다면 감사의 표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나 여행사와 접촉하기 전에 먼저 표준의 목록을 만들어서 협상에 임하면 프레이밍에 도움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 협상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샤 라자레바는 공항에서 검색을 받다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적발당했습니다. 마사는 세관 직원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랬더니 엄격하기 그지없던 그들이 벌금을 33달러로 줄여주었다. 마샤는 먼저 협상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지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 머릿속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고 제3자의 영향을 파악하고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며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지불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15강 생활의 혜택을 얻는 비밀은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법을 활용하면 일상적인 상황을 보다 예민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행 대출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은행 대출에 관한 흥미로운 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협상하기 까다로운 곳이 은행인데 스티븐 본디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기준금리 대비 1.45%의 초과 이율을 지불한 후에야 은행에서 판촉 행사의 일환으로 신규 고객에게는 3.75% 낮은 이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은행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고객을 신규 고객보다 하대하는 게 그 은행의 관행이냐고 물었고 매니저는 이율을 0.5%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표준에 관해서 어필을 해본 거죠. 본디는 매니저에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자 그 매니저는 최초 대출 시 특별 이율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디는 물러서지 않고 예외를 적용한 사례를 들었고 직원이 3번이나 전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행동을 지적하고 표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매니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별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스티브는 협상에 있어 미리 준비했고 끈기 있게 요구했고 평정심을 유지했으며 표준과 효과적인 프레이밍을 활용했다. 이전에 받은 할인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사실을 전례로 삼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6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장에서는 협상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그 절차만 개선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문제 자체가 협상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90% 이상의 경우 사람과 절차가 협상 결과를 좌우하는데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머릿속 그림을 그린다면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읽으며 줄곧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다양한 갈등 상황을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서 임했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차후에 협상할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언급할 4가지 포인트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상대방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보기. 두 번째, 상대방에게 적절한 표준과 프레이밍을 제시하기. 세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교환해주기. 네 번째, 상대에게 감정적인 지불해주기입니다. 이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며 협상에 임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말처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법을 제시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다른 방법을 추가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골라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마주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협상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식사 거르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북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o change.